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으신가요? 왠지 모르게 무기력하고 시간이 물처럼 빠져나가는 것 같은 순간들 말이에요. 유튜브를 켜놓고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거나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스크롤만 올리면서 하루를 보내는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종종 자기 혐오나 죄책감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그런 순간은 누구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한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자책일 겁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일 수도 있고 다음 도약을 위한 숨 고르기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네, 맞아요. 우리의 시간과 행복은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오직 우리에게 달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열망이 있다면 몇 가지 편안한 조언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는 때로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 너무 의존하게 됩니다. 마치 그 안에서 세상의 모든 재미와 정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물론 유튜브는 훌륭한 학습 도구이자 엔터테인먼트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순식간에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청 습관을 조금만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요? 먼저 유튜브 검색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무작정 추천 영상에 몸을 맡기기보다는 평소 궁금했던 주제나 배우고 싶었던 내용이 있다면 직접 검색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파이썬 코딩 배우기,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 세계사 다큐멘터리와 같이 구체적인 검색어를 입력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심사를 깊게 파고들거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특정 채널 안에서도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원하는 영상만 골라볼 수 있어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답니다. 마치 보물섬에서 보물을 찾아 떠나는 탐험가처럼요. 그리고 영상 재생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도 활용해 보세요. 너무 느려서 답답하거나 너무 빨라서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설정을 통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1.25배속이나 1.5배속으로 영상을 시청하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반대로 중요한 강의나 설명을 들을 때는 0.75배속으로 느리게 재생하여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학습 효율을 크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 영상이나 편안한 백색 소음 같은 영상들은 연속 재생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매번 다음 영상을 찾을 필요 없이 배경음악처럼 틀어놓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동 중이거나 다른 작업을 하면서 듣기에도 좋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사용량 걱정이 된다면 데이터 절약 모드를 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데이터 소모를 줄여주니 마음 편하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시청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유튜브 화면 안에만 갇혀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에게 숨겨진 취미나 새로 시작하고 싶은 활동은 없었나요?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독서, 요리, 아니면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처럼 몸을 움직이는 활동도 좋습니다. 잠시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오프라인에서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합니다. 배움의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나 유튜브의 교육 채널들을 활용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 보세요. 프로그래밍, 외국어, 역사, 과학 등 세상에는 배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식을 얻는 과정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더 나아가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옛말의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했듯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삶은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충만한 삶입니다.
사회적인 활동도 우리의 시간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함께 웃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한 여러분의 관심사와 같은 사람들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같은 취미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우리는 관계 속에서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자기 개발의 시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독서를 통해 지혜를 얻고 글쓰기를 통해 생각을 정리하며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이 시간들은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의 유튜브 시청 시간은 몇 시간으로 제한하자와 같이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지키려고 노력해 보세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앱 사용 시간 제한 기능을 활용하거나 알람을 설정하여 너무 오래 한 가지 활동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루 또는 일주일에 큰 계획을 세워보고 그 계획에 따라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아주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오늘은 저녁 먹고 30분 책 읽기, 주말에는 새로운 카페 가보기와 같이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목적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멘탈 관리입니다. 유튜브 시청으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거나 무기력하다면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세요.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갇히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모든 경험은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힘들거나 슬픈 감정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털어놓으세요. 때로는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심리적인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의 건강은 우리 삶의 기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탐색하는 모험심을 가져보세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에만 머무르지 말고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를 직접 찾아보는 겁니다. 마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처럼요. 우연히 발견한 새로운 채널이 여러분의 삶에 신선한 영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사가 비슷한 다른 시청자들과 댓글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소통하고 의견을 공유해 보세요. 유튜브는 단순히 영상을 보는 곳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느낄 때 그것은 결코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에드먼드 버크는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세상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변화가 모여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가치 있고 의미 있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